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경상수지가 전월보다 10억 7천만 달러 증가한 70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의 경상수지 흑자 120억 9천만 달러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는 157억 4천만 달러 적자로 반기 기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며 여행 수지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한진해운 파산 사태 등의 여파로 운송 수지 적자도 상반기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수지의 부진으로 상반기 경상 수지 흑자도 전년 동기보다 30%나 축소된 36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6월 경상수지 흑자는 70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58%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요 시중은행장과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대책 시행 전까지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위헌 관리를 강화해 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제, DSR 도입 등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낸 미국이 중국에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는 등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철폐를 가하고자 1974년 만들어진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는데 미국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게 되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몇 달 안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다른 제재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동입니다. 양시장 모두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조정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한때 2%까지 낙폭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미 증시는 전일 애플발 호조로 22,000포인트를 다우가 넘어서는 등 호조세를 보인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인데 우리 증시가 동조화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7월까지 가파르게 올라온 증시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전일 발표된 정부 정책에 대한 특히나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고소득자 세금 여러 가지 또 세법 개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요. 대북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현재 투매에 가까운 모습도 보인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밀린 것은 영향은 복합적이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대형 IT, 전자전기 업종 등이 지금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규제와 함께 고소득자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는 세법 개정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터라 유례없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주 주가 급락 오늘 굉장히 크고요. 법인세 확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의 부담도 커져서 여러 대기업들의 주가 줄줄이 지금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 투심은 지금 밖에 날씨는 굉장히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한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깊은 조정 장대비를 피해야 하는 시점인지 혹은 이제 다시금 기회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의 모아진 전문가들의 중론은 장대비 피하고 보자라는 의견들이 강합니다. 기회로 삼기엔 강도가 너무 강하다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얼마나 변동이 됐는지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상황 지금 1.55%나 빠집니다. 2400선 지금 단숨에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2390선도 무너졌습니다. 1.55% 빠지면서 2389.97포인트입니다. 일중 흐름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부터 확 빠져내려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개파락 출발을 했고요. 2419포인트부터 오늘 한때 2370포인트대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랬다가 잠시 낙폭을 조금은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좀 힘든 모습이고요. 2390선 회복도 어려워 보이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수급주체 체크해 볼 텐데 오늘 수급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합니다. 개인은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순간
담는 모습이 보이고요. 3,700억 원 이상을 삽니다. 기관도 팔긴 파는데 소폭이긴 합니다. 892억 원. 금융투자는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로 삼으면서 740억 원 사고 있고요. 투신이 포트 정리 차원에서 558억 원 정도 팝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오늘 512억 원 순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매도 물량이 하루 만에 쏟아져 나옵니다. 3,174억 원이나 되고 어제를 제외하면 외국인들 지금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대형 IT주들 위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대형 IT주들 외국인들 순 매도가 지금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볼 텐데 추풍낙엽입니다. 많이 빠집니다. 삼성전자 2.49% 빠지면서 240만 원 단숨에 무너졌고 SK하이닉스도 6만 6천 원 붕괴됐습니다. 현대차만이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포스코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시크릿컬 업종들은 지금 보합권 수준인 것 같은데 6위부터 10위 더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도 빠지고요. 삼성물산도 빠집니다. 네이버도 80만 원 회복이 안 됩니다. 신한지주, 삼성생명 모두 빠지는데 특히나 삼성생명 3%대의 낙폭이 보입니다. 자, 11위부터 15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빨간불이 여긴 조금 더 많네요. 오늘 자동차주들이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고요.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은 DTI LTV 조정에 의해서 대출이 지금 조금 막힐 것이다. 대출 금액들이 일단은 적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주들도 지금 돈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LG화학도 빠집니다. SK텔레콤 소폭 상승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15위까지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650선 무너졌고요. 지금 2%대 큰 낙폭이 기록이 됩니다. 644.27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일중 흐름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657포인트부터 오늘 저점은 641포인트입니다. 640선이 한때 위태위태할 수준까지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640선은 지키고 조금 올라온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투매에 가까운 모습들까지 장 초반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전에 수급 주체 좀 볼 텐데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이나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좀 강하게 사네요. 1,054억 원 사고요. 기관이 260억 원 파는데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쪽에서만 95억 원 사고 투신 연기금은 팝니다. 외국인은 831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또 빠집니다. 103,900원까지 내려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런 하락장에서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메디톡스, 휴젤 빠지는데 특히나 메디톡스 오늘 낙폭이 6%가 넘습니다. 지금 급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 CJNM도 조금씩 빠져서 어느새 7만원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보톡스 관련주들 4%, 6% 정도의 낙폭이 큽니다, 오늘. 자, 이제 6위부터 10위 체크합니다. 로엔, 코미팜, SK머티리얼즈 빠지는데 SK머티리얼즈 일단 IT 부품주들도 전기전자 업종 관련된 업종들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바이로메드, 신라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11위부터 15위 체크해 볼 텐데 GS홈쇼핑, 컴투스 모두 빠집니다. 원익 IPS 6%대 지금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만 1.57% 상승하는 모습이고 SFA는 거의 연저점 수준까지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못한 모습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셔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1127원 40전에 움직이고 있고요. 3% 상승합니다. 원화 약세 이틀째 일어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굉장히 큰데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께 좀 여쭤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양시장 모두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 유례없는 지금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지금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좀 커지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 정책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유례없는 2005년 이후로 최고 고강도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지금 나온 건데 어떻습니까? 부동산 그 건설주 지금 빠지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는 지금 약발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2,400포인트에서 큰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안팎으로 전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예상보다 강했다라는 데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수요 억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조금 특징입니다. 정부가 발표했듯이
할 수 있는 모든 규제가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주요 핵심만 놓고 보면 일단 투기 지역, 앞으로는 주담대라고 할 수 있는 주택의 담보 대출이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됩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앞으로 재건축 또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난 6.19 대책에서 이어졌던 조정대학 지역은 청약 1순위 재당첨 자격이 제한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재건축과 재개발을 정조준한 투기 과열 지구가 약 한 6년여 만에 재등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의 브리핑이 좀 인상 깊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세력으로 직접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적, 어느 정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률의 정체라든지 아니면 거래량 감소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권 4, 5년 동안 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재건축 가격의 시세 워낙 높았기 때문에 더 오르기보다는 주변 시세에 어느 정도 수렴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단의 정책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공급이 늘지 않는다면 정책의 지속성은 여전히 좀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강하게 시장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게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달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달러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현 시각 원달러 환율 체크를 해보면 1127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3원 정도 오늘은 상승하는 모습인데 달러 약세 언제까지 갈 건지 이거 시장에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언제까지 좀 지속될 것으로 연구원님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같은 흐름은 달러 자체도 약세인데 원화도 약세인 상황. 즉 어떻게 보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부각된 상황인데요. 그래도 하반기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추세적으로 달러는 약세, 원화는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안에서 한 2가지, 또한 미국 밖에서 1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밖에서의 원인을 찾아보면 유로화 강세가 미달러 약세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흔히 미국 달러화 가치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흔히 유로화 환율이 약 한 60% 가까운 58%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화 환율이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2년의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미달러 가치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로화는 20일 긴축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경기 개선 등을 감안하면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따라서 반대급부로 미달러와 약세 기조 하반기에도 좀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미국 안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미국 EQ GDP가 소비 중심의 개선을 보이면서 미국 경기의 급락 가능성 어느 정도 적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미국 경기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ISM 제조업지수라든지 아니면 소비심리지수 또한 OECD에서 평가하는 OECD 미국 선행지수 등이 한 3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 미달러와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하반기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정상화도 다소 좀 후퇴하면서 미달러와 약세 압력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을 좀 잘 봐야 될 텐데 일단 2분기 어닝 시즌은 속속 마무리가 좀 되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분기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3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 같은 흐름에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지수의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적의 양극화 불가피할 것 같고요. 최근 2분기 실적을 듣고 보더라도 IT는 좋았고 유통은 또 쇼크가 또 나오는 정도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전부 좋을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주도주인 IT 주가가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증권과 은행과 같은 금융주가 뒤를 받치는 양강 구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수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제이노믹스는 여러 가지 시차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따라서 가시적으로 올해 어느 정도 가시와 실적 개선이 나타나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중립적인 시각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8월 들면서 위기설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전쟁설까지 일부 여타 불협화음들이 있는데요. 다만 좀 성장통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동안 쉬지 않고 가파르게 왔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일부 차익 매물 출회도 있었지만
어제 외국인 수급이 다시금 순매수 전환했던 모습도 있고요. 따라서 좀 불안감이 이어지겠지만 역시 성장통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속적으로 연말에는 우리 지수 2600까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엔 저희가 볼만한 이벤트들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이번 주가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포커스가 고쳐졌다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국외로 대외적인 부분에 저희가 시선이 몰릴 것 같은데요. 특히 연준 위원들 연설 릴레이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7월 FOMC에서 나타났듯이 연준 내부에서 변화 일고 있는데요. 일명 매파들의 변심이라고 불리는 로버트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라든지 아니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등이 추가 금리 인상에 관해서 회의적인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반면 전형적인 비둘기파였던 닐 카시카리 미니애나폴리스 연은 총재는 자산 축소 필요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상에는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FOMC를 앞두고 있다는 점 또는 미국 달러와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준 내부적인 변화, 우리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다음 주에는 전형적인 비둘기파인 카시카리 연설, 또한 변심의 중심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카플란 총재 연설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8일 화요일 새벽 2시 25분 또한 11일 금요일 오후 10시 40분 두 연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지수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전일 미국을 보면은 애플발 호조로 인해서 다우가 22,000포인트 넘어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빨리 넘은 거죠? 그렇죠. 예, 네. 생각보다 빨리 넘어갔는데 우리 시장도 이런 분위기면 사실 오늘 또 막 올라가야 되는 분위기인데 안 좋거든요. 네. 방금 전에 김두원 연구원이 해준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나 이런 거하고도 그리고 대북 리스크하고 복합적으로 나온 거겠죠?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다우만 올랐죠. 예. 다우만 사실 올랐는데, 예. 그것도 순전히 애플 효과입니다. 애플 효과고, 마치 우리 지수가 한참 오르는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덕을 봤듯이. 예. 다우에도 이제 섹터, 30개 종목입니다만, 섹터별로 따지면 한 11개 섹터. 그 중에서 섹터별 지수 움직임을 보면 6개 정도의 섹터는 오히려 전일 대비 하락하는, 즉, 질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질이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일단 우리 국내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터지고 있죠. 증세. 네. 거기다가 증세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개인 소득세, 예. 그리고 주택 양도세, 부동산까지 거기다가 이제 대북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외국인들이 던지니 수가 없네요. 외국인들이 사서 이까지 올라온 지수인데 예. 외국인이 파니까. 그래서 우선 대외 요인만 하더라도 어제 유럽도 또 안 좋았죠. 예. 유럽은 또 유로가 너무 강한 게 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국면인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일주일 전에 가져왔던 차트입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네. 다우 지수를 갖다가 요즘 이렇게 나스닥하고 S&P보다도 다우만 쭉쭉쭉 왔으니까 일주일 전에 제가 했던 말이 이게 한 21,900에서 22,000 사이에서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예. 지난주 저의 견해였습니다. 네. 자, 거기서 이제 22,000도 살짝 넘어갔으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돼지고기 한 건 주세요 했는데 600g을 주다 보면 예. 정육점 아저씨가 썰다 보면 한 610g, 20g 많이 수도 있죠? 썰릴 수가 있죠. 네.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러니 기본적인 전제에 지금 고점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기술적인 접근에서는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 애플 보시죠. 자, 이 무렵이 트럼프 당선 때입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도 사실은 한 이틀 기술주들은 고민했었어요. 예. 이건 오히려 굴뚝주에 좋은 거 아니냐? 트럼프는 했다가 어쨌거나 가자 하는 분위기였고요. 많이 갔네요. 자,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지난 6월 9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6월 9일 한번 쿵 무너졌고, 예. 그걸 회복을 못 하다가 어제, 자, 2분기 실적이
좋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갭업 출발해서 장중 한 6% 이상 급등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마감만 하더라도 전일 대비 4.73%인데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아까 뭐 다우지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애플이 말이죠, 당장 오늘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 오늘 밤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혹시나 갭다운으로, 즉 현재 생겼던 이 위로 열렸던 이 갭업장이 하루나 이틀 뒤에 갭다운으로 여기서 푹 한 150불 정도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또한 기술적으로는 갭 중에서도 완전 상승 추세 끝에 나오는 이른바 소멸갭이라고 얘기하는 네. 뭐 영어 교과서에서는 exhaustion 갭. 이제 다 이제 할 만큼 했다, 탈진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죠.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결국 애플만 올랐지. 애플도 다우에도 들어가고 S&P에도 들어가고 나스닥에도 들어가는 종목입니다만 나스닥은 보시면은 어제 조금이나마 밀렸다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고 예. 특히나 나스닥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순간입니다. 즉 기술적 보조 지표는 이미 하락 조정 가능성을 갖다가 강하게 시사하는 국면이고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어제 뉴욕 증시의 질이 좋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지난 7월 마지막 주간에 이 짱대 연봉이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8월 1, 2 이틀 동안 그럭저럭 선방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쭉 밀리면서 오전에 50포인트 넘었죠. 예. 낙폭이. 지금 그나마 줄었습니다만, 또 이렇게 무슨 압정 같은 게 하나 윗꼬리가 달리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와중에 지금 우리 현물 선물할 것 없이 개인들만 사고 있다는 거, 예. 좀 우려스러운 현상이죠.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에서 오전만 하더라도 13,000개 돈으로 치면은 1조 넘게 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올만큼 왔다 싶었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 대규모로 팔았다가 그 다음날 뭐 대감았다가 이렇게 헷갈리게 한 적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시죠. 네. 삼성전자를 보면은 지금 이때 트럼프 당선 무렵해서 조금 주저주저 하다가 11월 15일 날 좀 뒤늦게 이제 발동이 걸렸고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부터 해서 삼성전자가 우리 지수를 끌어왔는데 여기입니다. 자, 250만 원을 찍고 나서 이제 힘에 붙이는 모습이고 오늘 한 10시 반 정도의 차트인데 지금 딱 보시면은 이른바 수급선이라고 하는 60일선에 지금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날 이 걸어보시죠. 즉 지난주 금요일 날 푹 꺼질 때 이 거래량 푹 터진 거 보시면은 여기서 엄청난 매물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받아낸 세력들은 한 240만에서 250만 원 사이에서 받아낸 세력들은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200만 원 거기에서 지지받고 돌아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물린 거죠, 맞아요. 소위 말해서 물리는 그런 상황이죠. 월간으로도 보실까요? 삼성전자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나서 지난 7월 달에 조심해라 하는 게 캔들의 바디랭귀지입니다. 예. 캔들 하나하나도 이 바디랭귀지가 있는데 저런 식의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거 그것도 월간 차트에서 오랜 상승 끝에 조심해야 되는 신호죠. 예. 곧 이어지는 8월 지금 이제 거래일로 오늘 3일째입니다만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MACD, RSI 할 것 없이 전부 과매수 국면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우리 시장은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시장 흐름과 그 다음에 수급 측면에 있어서 야 우리 개인이 사도 우리도 매수세야.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동안의 전적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항상 늘 외국인이 사서 외국인이 살 때 우리가 팔았고요. 예. 외국인이 팔 때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마다의 지수 흐름과 큰 추이를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지금 이런 모습이고 오늘 가끔씩 코스피가 세계 증시를 선도한다라는 언뜻 말이 안 되는 얘기도 가끔 들리는데요. 시간대로 봐서 동경하고 우리 한국이 빠르죠. 호주 시장 뭐 이렇게 되는데 미국 사람인들 아침에 눈 뜨면은 아시아장 어떻게 됐을까? 동경하고 한국 어떻게 됐을까? 보겠죠. 지금 CNBC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마켓을 갖다 설명하면서 한 줄짜리 시황에 코스피 낙폭이 크다 하는 것 갖다가 언급하는 그런 정도의 날입니다. 예, 그러니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정덕 앵커님 진행하시기 힘들 거고, 저 같은 사람도 오늘 같은 날 무슨 말을 해봐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속만 상하게 하고
미운 털만 박히는 날이죠. 그 방송을 이쯤에서 중단을 한번 하죠. 네. 경제TV 최초로 이쯤에서 방송을 중단을. 네.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짚어드려야 되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 그 소장님 또 일주일에 한 번 모시고 좋은 얘기 듣는 시간이니까 한번 최대한 들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을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이 좀 재밌게 가는 상황이 오늘 같은 하락장이면은 원달러 환율이 좀 급등이 좀 나와주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3원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1110원대 찍고 올라오면서 반등이 급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네.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지금 이 환율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커플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죠. 이거는 해석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좀 올바르게 하는 겁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달러 약세라고 해왔습니다만, 그러면 달러 약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시죠. 네, 달러 약세가 어느 정도, 특히 이제 선진국 6개 통화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자, 이때가 작년 11월 9일입니다. 이 아래 꼬리 길게 달린 날. 이날이 작년 11월 9일 트럼프 당선되던 날. 트럼프 당선을 처음 확정되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다가 장중에 무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좌우지간 강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트럼프 랠리였죠. 트럼프 덕분에 뭐 인프라 투자도 하게 되고 경제 좋아질 거야. 모두 한다. 그렇죠. 그러면 금리도 오를 거야. 주가도 오르고 달러도 강해져야지 하다가 해바뀌면서 막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요즘은 거의 매체에서 사라지다시피 한 피터 나바로. 이런 양반들 입에서 달러 강세를 갖다가 원치 않는 듯한 그런 얘기들 막 하면서 돌아섰고요. 최근 들어서는 6월 이후부터는 그겁니다. 드라기 총재의 입 같은 게 많이 작용했죠. 우선 큰 시각적으로 보시더라도 트럼프 당선 이후 효과는 다 까먹었죠. 없어졌네요. 금년 초부터 사실상 달러는 계속 약세였습니다. 자, 이 정도 흐름이었다면 우리 환율 1100원 밑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정도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110원대 초반에서 지지되다가 지금은 오히려 1130원 쪽으로 가까이 와 있는 이런 상황. 그렇다면 결국 알게 모르게 우리 환율이 어느 정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증시의 어떤 조금 이렇게 내성이 생기고 지지부진한 흐름 이거 갖다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달러 인덱스 큰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큰 그림 보시면 이거는 지금 제목 보십시오. 43년 동안의 히스토리컬 차트입니다. 43년에 걸친. 자, 뭐 7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때가 84년, 85년 카트에서 레이건 대통령으로 넘어갈 무렵에 폴 볼커가 연준 의장 할 때 금리 뭐 엄청나게 끌어올렸을 때 달러 강. 그다음에 2002년 아들 부시 때부터 시작됐던 글로벌 달러 약세. 그리고 금융위기 때 달러가 한번 강해졌다가 QE 하면서 또 달러 약해졌다가 2014년 하반기부터 확 올라왔던 이 장.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금년 초부터 꺾인 이 흐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 여러분들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달러가 상당히 한눈에 봐도 굉장히 중요한 레벨에 와 있구나. 우선 과거의 레벨을 보더라도 이 빨간 선을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 제법 걸리는 레벨이죠. 제법 걸리는 레벨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볼커 시절에 엄청나게 달러가 강세로 갔던 시절과 그다음에 2002년 달러 약세 글로벌 달러 약세 시작하기 전에 고점을 연결한 이 선 추세선 갖다가 딛고 올라서느냐 실패하고 달러가 완벽한 다시 본격적인 하락으로 가느냐 이 부분을 갖다 정해야 되는데 이거 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 달 정도 남짓 8월 말 잭슨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9월 7일 날 22통화정책회의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9월 FMC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 이러다 또 모르죠. 어디선가 또 무슨 뭐 폭탄이라도 하나 떨어진다 하면 진짜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환율까지도 보시면 이것도 한 오전 한 10시 반 정도의 환율입니다. 지금 시세가 지금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그러니까요. 자, 일단 여기서 드리는 말씀,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씀, 자주 드리는 말씀, 전쟁날 나라의 환율은 아니다. 만약에 진짜 뭐 8월 위기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환율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다 외국인들이 벌써 이미 그렇겠죠.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은 한국에 상당한 직간접 투자 금액이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티나게 달러를 한꺼번에 뭐 급하게 사가지고 표를 낼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환율 자체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식보다도 훨씬 더 튼튼한 그런
원화의 체질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당분간은 또 1140원 공방이겠네요. 이러다가 30원, 40원. 이 1140원이라는 레벨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이게 결국 우리 시장에서의 하나의 구심점이 됐습니다. 1140원. 네. 예, 그걸 네. 잘 또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아래 위로 30원. 30원 정도? 예. 아, 거기서 아래 위로 30원 정도. 예. 이렇게 보입니다. 8월을 또 잘 저희가 날도 더운데 볼 게 많네요. 네. 예. 옐런 그리프스펀 전 연준 의장이 주식이 아니라 채권법으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이 얘기는 참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뜬금포다라는 뜬금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이야기는? 예. 뭐 한때 마에스트로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던 예. 한 20년 가까이 미국 연준 의장을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글쎄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예. 자칫 제닛 옐런의 옐런하고 앨런 그린스펀의 앨런하고 헷갈리는데 저는 그린스펀 옹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양반 20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말아먹었고요. 예. 말만 모호하게 했을 뿐이지 그 모호한 것이 무슨 뭐 전략적 그 사람의 머리가 좋아서라기보다도 몰라서 모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똑똑해서. 세상 갖다가 이렇게 혼미하게 어느 정도 소이고 넘어가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예.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즉 지금 정덕앵커께서 소개하신 그린스펀이 지난주 시장에서 회자되었던 그 코멘트는 주식이 버블이 아니고 채권 시장이 오히려 버블이다. 즉 채권 수익률이 너무 낮다. 채권 가격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라서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그 경고가 맞다면은 조만간에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죠. 예. 국채 수익률로 바꿔 말할 수 있는 시장 금리가 오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주식도 안 좋을 거다 하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아유 뭐 옐런, 드라기, 구로다 이런 사람들 마크 카니 이 사람들도 뭐 마이크 잡을 때마다 1, 2주 만에 말이 바뀌어서 하는데 예. 지난달 말 다르고 이달 말 다르고 이제 뭐 이미 한참 흘러간 노래인데 예. 그린스펀의 전 의장의 발언까지 일일이 신경 쓰기에는 그리고 뭐 이론적으로 따지기에도 좀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괜히 이제 개인적인 어떤 존재감 드러내기 위한 그런. 관종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좀 묶어서 한번 드릴게요. 8월 위기설을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네. 8월 위기설과 함께, 사실 그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시장에, 우리 국내 시장에 여러 가지 뭐 법 변동들도 있어가지고, 투자자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들 좀 안도하실 수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8월 위기설, 뭐, 사진 몇 개를 한번 이렇게 겹쳐봤습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 그리고 북한 김정은과의 직접적인 갈등. 예. 자, 이제 항공모함 2대 온다죠. 네. 8월 달에. 일직면하겠죠. 예, 로널드 레이건호하고 칼빈슨 호가 온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한 번씩 뭐 죽음의 백조, 그 엄청난 폭격기가 벌써 우리 한반도 상공에 날아다닌 지가 꽤 됐습니다. 예. 그 와중에 중국이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이 하려고 하면 쉬운데 왜 안 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은 지난번 네이멍구에서 이렇게 열병식을 하면서 좀 어울리지 않는 전투 복장으로 예.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여기에 과연 전쟁이 날 것이냐. 아까 환율 자체가 전쟁 나라의 환율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당장 전쟁이 나기에는 너무 많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지금 진짜 군사적인 어떤 옵션을 그 카드를 취할 수 있을 만큼의 권력 기반이 확고한가 예.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맥마스터 국가안보위원장, 예. 그 다음에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이번에 프리버스 대신에 잘리고 켈리, 그리고 나서 열흘 만에 그 말도 많던 스카라무치, 예. 아주 뭐 전 비서실장한테 쌍욕을 해대던 거기를 다 열흘 만에 딱 잘라내고 지금 이제 군기적기에 나섰던 켈리 전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지금 이제 실세 비서실장으로 온 이 세 사람이 다 해병대 출신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진용이 짜여지기도 힘든데 이것이 군부한테 힘을 쓸 수 없는 트럼프가 된 건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앉혀놓고
마음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뒤에서 이렇게 사실상 실세 역할을 했던 군부를 갖다가 말도 못하게 하고 존재감도 없게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감 없게 하는 건 이 또 특기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 보세요. 예. 엑슨모빌의 CEO 수십 년 동안 대외 업무를 하면서 그 엄청난 매너와 그 비즈니스를 해왔던 사람인데 국무장관 아무 권한도 없고 예. 말빨도 안 써요. 뭐 이런 식의 만들어 놓고 가는 여기서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뭐 8월 위기설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오히려 국내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 이 증세 문제 이런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 문제 그리고 시장 자체적인 어떤 무게 이런 것들 그리고 곧 큰 변곡점 이런 거예요. 항공모함 위에 갑판에서 계속 사이렌을 울리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한 7, 8년 계속 키를 고정하고 한 방향으로만 잔잔하게 항해해 왔는 우리 항공모함이 이제 곧 돕니다. 180도 돕니다 하는데 그 옆에 요트들이 조그마한 요트들이 돛담배들이 그냥 잔잔하게 같이 왔던 7, 8년 동안에 위에서 갑판에서 그렇게 우리 곧 돕니다 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뛰어내리고 멀리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네. 네,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이런 상황에서 왜 사야 하는지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지금 마구 사고, 지금 현물 선물할 것 없이 코스닥 할 것 없이 우리 개인만 사고 계신데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왜 사지 하는 부분을 한번 따져보시죠. 투자하는 나의 그런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지금 들어가서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얼마며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들어가서 그럼 지금 내가 어디에서 빠져나올 생각이신지 그러면 오늘 이렇게 최근 들어서 지난주 그러다가 좀 아닌 척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대규모 현선물 매물을 내놓는 외국인들은 그냥 단순한 단타 공매도일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더 신중함에 네. 그 가중치를 더 둬야 되는 8월이 되었다. 물론 2년 후에는 2,500, 2,600 가 있을 겁니다. 2, 3년 후에는. 그것을 견디실 수 있다면 아무 때나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따져보시고 자금 여력도 따져보시고 하시라. 왜냐하면 돈은 벌기 어려우니까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돼 있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메르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섬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